그 상대방에 대한 질시, 증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서는 호남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것이고 호남에서는 영남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데 저 동네에서 아무리 뭉쳐봤자 그 붙어보고 끝이 없거든요. 승리라는 게 그쪽에서 누구를 뽑아놔도 상관이 없는데 물론 대통령 선거 때는 좀 더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만 총선 때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총선이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반드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라. 자기 지역에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무하진 않아요. 저를 왜 대통령 시켰어요? 반대로 가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쭉 가니까 쟤는 사기꾼은 아닌가 보다 싶어 찍어준 그런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국민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손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손해가 가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속성상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당 지배를 깨뜨려야 된다. 어느 지역에서라도 일당 지배는 용납하지 말고 반반씩 만들어 줘야지요. 절묘하게. 그게 돼야 비로소 정치가 아까 말했다시피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세상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연정 선택이 되시면 연정을 또 주장하시겠어요? 대단히 전술적인 것이어서 전략적인 것이어서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것인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정치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일 때는 정치가 아주 각박해지고 국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마지막에 타협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승부를 가리는 것. 독재와 싸울 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승부를 하지만 어느 정도 독재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관용이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관용이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언젠가는 옳다는 생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싸움에서도 끝장을 보지 않고 서로 수용하는 것,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아주 소위 성숙한 수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유럽에서는 전부 연정으로 표현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이 아니고 서로 반대하지만 서로 뜻이 다르고 서로 반대하고 또 싸우고 하지만 갈등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가치에 있어서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일단 내가 옳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표결 결과에 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반대편의 주장을 전부 싹 묵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 약자나 소수자의 주장도 상당수는 존중하고 공존하는 이런 타협의 정치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연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말해보고 국민들한테 말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사전에 워밍업이 없이 왜 아침에 우리가 달리기 갈 때는 다리 흔들고 뭐 몸 풀고 체조하고 허리 돌려 풀고 다 하고 뛰죠. 하는데 준비운동 없이 제가 뛰어버렸더니 사고가 난 것이죠. 말하자면 제가 좀 앞질러 간 것이죠. 혼자서 우리도 연정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정치 행위로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을 한번 심어보자. 지금 당장 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젠 민주주의라는 것이 연정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런 그 수준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제가 우리 당 지도부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 전체하고는 내놓고 그런 토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전략 요소도 그 안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독재 권력이 힘이 빠진 공백이 있죠. 그 공백을 누가 차지했냐? 독재 권력에 심부름하던 입노릇하던 언론이 그 공백을 차지한 것입니다. 언론이 권력이죠. 이제 언론이 권력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이 자기들이 두 번 다 선거에 개입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떨어뜨리는데도 실패했고 나를 떨어뜨리는데도 실패했거든요. 불패의 조중동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문도 자기 입장이 있고 해서 미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격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사실을 가지고 할 것, 사실 또는 진실로서 상대를 공격할 것, 그런 것이죠. 진실로서 공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선수의 숫자가 양쪽이 비슷해야 된다. 이쪽도 11명, 이쪽도 11명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계는 보수 쪽에는 7명이 뛰는데 이쪽엔 3명도 채 못 뛰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기울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거든요. 없고 그냥 그거는 국민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그건 아직까지 그거는 다 장악이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그렇다면 비극이죠. 근데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해서 장악을 안 했겠습니까? 국정원을 손아귀에 쥐지 못해서 안 지었겠습니까? 그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손에 쥐어서는 안 되지요. 언론은